안녕하세요, 뱅크맘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들의 재테크 꿀팁 확실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놓치기 쉬운 거, 바로 목표를 세우는 건데요. 아이를 낳게 되면 육아비용, 자녀 교육비용, 결혼비용 등은 물론 부부의 노후 준비, 비용은 끝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단계를 나누고 목표를 세워야 이에 맞춰서 재테크, 저축, 보험 등으로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표를 세우셨다면 가계부 작성입니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지출 현황을 알고 또 자금으로 어느 정도의 돈을 확보할 수 있는지 절약할 수 있는지를 가계부를 통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저축 비율은 신혼의 경우에는 총 수익의 40%라고 해요. 부부의 투자 성향과 적금, 펀드, 채권의 비용을 정하고 은퇴 후의 자금은 소득의 10% 내지는 20% 범위 내에서 준비를 하라고 하네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거, 신혼부부의 재테크 시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과 가계부를 작성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반드시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부부의 통장을 합치는 겁니다. 서로의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자금 관리를 쉽게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되면 투자 상품이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통장은 따로따로보다 합쳐서 공동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거 잊지 마시고요. 하지만 각자 월급 통장이라든지 주거래 은행은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새로운 통장을 만들 필요 없이 기존 은행과의 거래 실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급여 통장에 우대금리가 적용되었을 테니까 재정 관리하는 배우자의 급여 통장으로 일정 날짜에 맞춰서 월급을 합친 후에 여기에 저축 통장,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등으로 이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 은행과의 거래 실적에 따른 혜택이 없어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부부의 통장이 다르더라도 은행 거래 실적을 합산하실 수가 있는데요. 은행에서 가족관계증명서랑 신분증을 제시하고 부부 거래 실적을 합산하시게 되면 되는데요. 단 이 경우에는 은행이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주거래 은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 포탈 파인에서 제공하는 자동이체 통합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부부 거래 실적을 합산시킬 수가 있는데요. 합산해서 저축과 환전 등의 우대금리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받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로는 생활비, 비상금, 저축, 통장 쪼개기, 부부의 통장을 합치는 게 꼭 하나의 통장으로 사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금 용도나 목적에 맞게 통장을 쪼개는 것도 좋은데요. 하나의 통장으로 저축, 소비까지 진행하게 되면 지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경조사비, 생활비 등 자금 용도에 따라서 통장을 쪼개면 돈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해서 별도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도 마찬가지로 세분화시켜서 여행을 위한 지출이라든지 문화생활비라든지 이렇게 쪼갠다면 관리하기가 쉬워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짠돌이 부자되기 카페에 짠테크 전문가 칼럼이라는 게시판에 오시면 더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수시 입출금 통장보다 CMA 통장 또는 저축은행, 인터넷뱅킹 통장 사용하기입니다. 통장을 자금 용도에 따라 쪼개서 사용할 때 종합자산관리계좌인 CMA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CMA 통장은 고객이 맡긴 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인데요.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매일 이자가 붙을 뿐만 아니라 일반 수시 입출금의 경우 연 이자율이 0.1%대에 불과하지만 CMA나 K뱅크 같은 인터넷뱅킹 통장을 이용하게 되면 연 1, 2%대의 이자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CMA 통장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큰 돈을 맡기실 분들은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원금 보장이 되는지 상품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에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카드는 한 명의 카드로 집중 사용하는 건데요. 카드 사용할 경우에 각자 다른 카드로 사용하시기보다 수수료 우대나 다양한 혜택이 있는 카드를 한두 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시 유리한데요. 연말정산 때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나의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에 초과되는 금액이 커져서 소득공제도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이건 팁인데요. 배우자 소득이 차이가 없다면 둘 중에 작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면 25% 한도를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 되시는 분의 연봉이 4천만 원, 아내 되시는 분의 연봉이 3천만 원일 때 남편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남편의 소득공제 한도는 1,000만 원인 반면에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750만 원이기 때문이죠. 아내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면 남편 카드만 쓸 때보다 250만 원 덜 결제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앞서 카드공제는 연소득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금액을 다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소득세율을 곱한 것이 실제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봉이 높은 남편의 카드를 사용해야 소득세율이 곱해지므로 환급받는 금액이 많게 되는 거죠. 또 카드를 합산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전에 쓰인 카드 포인트가 아까우실 텐데요. 카드 포인트 역시 은행 식저처럼 합산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카드사를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 포인트도 같은 카드사 포인트여야만 통합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여섯 번째로는 내 집 마련이 아직 못했다면 주택청약저축을 가입을 하셔서 소득공제를 받는 건데요.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한 부부라면 주택청약을 통해서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에서 아파트 마련 혜택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절세 효과까지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거죠.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간 240만 원 이내에 납입액 중에서 40%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매월 20만 원씩 납입해 240만 원 한도를 채우면 총 96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거죠. 주택청약을 통한 소득공제를 원할 경우에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에 은행 방문해서 무주택 확인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만 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저축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무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연도부터 납입금액 6%를 세금으로 내야 하니까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일곱 번째로는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 연금보험은 납입기간, 이자 등을 고려했을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저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연간 납입액에 대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때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 5천만 원 이하면 16.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에서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세액공제 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 혜택 받는데 유리하다는 점도 꼭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가 준비한 재테크 꿀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까지 뱅크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